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미없는 공부를 재밌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쉽지 않고, 근데 문제는 모든 일이 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 여러 분야의 일들에 대해서 제가 재미를 논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건 뭐 제가 경험도 부족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 한 가지 일단 공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수학의 정석을 답지를 안 보고 다 풀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문제는 끝까지 못 풀었어요. 한 두세 문제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에 푸는 그 고1 때 푸는 수학의 정석 있죠. 아무튼 기본인가요? 아무튼 그 문제집을 2학년 여름까지 해서 다 풀었어요. 특히 문제가 뭐였냐면 그게 44단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책이 1학년 11월에 그 책의 11단원을 풀고 있었어요. 4분의 1밖에 못 풀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초조했고, 나도 빨리 해서 진도를 나가야지 수능을 잘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밖에 되지 않았죠. 근데도 저는 끝까지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답지를 안 보고 풀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몇 시간 풀 때도 있고, 정말 미쳐버릴 때도 있죠. 짜증이 나고. 그래도 끝까지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딱 풀 때 그 기쁨이 있어요. 그 재미가 리차드 파인만이 얘기하는 그런 재미가 아닐까 싶어요.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들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문제를 풀었을 때 혹은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 깨달음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재미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의학도 제가 뭔가 인간의 지식에 벽돌 한 장 더 놓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게 저의 또 기쁨이다 보니까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과를 냈을 때 그 재미, 기쁨,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평범한 사람도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리차드 파인만이 그런 생각해낸 것들, 엄청나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것들을 평범한 사람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해냈으니까. 근데 정말 평범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냥 기적을 낳는 사람은 없다고 리차드 파인만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 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은 안 된다. 그냥 천재라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천재라는 건 타고나는 능력도 있지만, 어쩌면은 천재에 해당하는 능력은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직한 생각하는 능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리처드 파인만은 모두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좀 믿기진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봤을 때. 그리고 얘기를 할 때 양자역학, 이분이 양자역학의 대가이시죠.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적의 능력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전자기장을 상상해내는 기적의 능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능력은 연습과 독서, 학습과 공부 없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물리에 필요한 수학을 익힌다면 할 수 있다 얘기를 하죠. 특별한 재능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과학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말 중에 하나가 있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생각하고 그런 배경이 깔려야 되는 겁니다. 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저도 들었는데,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생각을 해내죠. 이것도 저는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뉴턴이 그냥 사과 딱 떨어지는 거 보고 생각이 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평소에 뉴턴이 끊임없이 중력과 여러 가지 물리 법칙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사과가 떨어졌을 때 그게 딱
트리거가 돼서 줄타기라고 하죠. 그 마지막에 계란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의 그 능력이 마지막 하나의 그거를 뚫고 못 나올 때 어미 닭이 탁 깨줘서 그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깨달음, 그거를 떨어지는 사과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엄청나게 사고의 폭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어느 임계점을 딱 넘어가는 거죠. 그 계기가 된 게 사과였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공부를 했겠죠. 분명히 뉴턴도.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어마어마한 기쁨과 희열이 왔을 때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연구를 하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한번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100짜리 문제를 난 해결할 수 있었어. 그 다음엔 150을 할 수 있어. 150을 하게 됐을 때 또 큰 기쁨이 또 더 오죠. 150만큼의 기쁨이 오니까. 그랬을 때 난 200, 300짜리를 할 수 있어. 100 다음에 1000을 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사고가 점점 본인의 생각하는 힘이 점점 세지고, 그 다음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10밖에 노력을 못했지만 그게 나의 한계였지만 이번에 15, 20을 노력할 수 있는 마음속에 양분, 힘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서는 또 리차드 파인만의 다음 생각들을 추가로 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리차드 파인만이지만 본인의 한계도 명백히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자신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가령 물어도 의미가 없는 질문들, 우리는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 만약 이거를 알 수가 없다면, 알아낼 방법이 없다면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제가 무언가를 모른다는 사실이 두렵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알과 여러 가지 경지에 알미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깊은 알미인데, 이 리차드 파인만의 영상을 다른 걸 보시면 질문에 관한 동영상들이 가끔 있습니다. 뭔가를 물어봤을 때, 인터뷰어가 갑자기 뭔가 물어봤을 때 뭔가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정말 깊은 그 질문의 함의까지 생각을 하면서 답을 하는 리차드 파인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다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안다는 것이랑 수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깊은 것을 알고자 하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이분은 상당히, 아까 제가 처음에 표현했던 생사경의 경지가 정말 모든 것의 원리를 다 깨달은 존재, 가장 그것에 가까운 존재가 아마 예수님이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그런 분이 아닐까 저는 추측은 하는데, 그런 경지로 가기까지 현경이나 화경쯤에 다다른 분이 이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제 물리라는 것으로 그러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는 길에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고, 중간 단계에 이르는 분이죠. 이분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외의 길에 대해서, 자기가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꼭 걷지 못하더라도 내가 가는 길이 나에게 적합하고 나에게 익숙하고 그 길이 옳다는 것을 알고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본인이 본인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모르고 있구나를 인지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임 작가님 그 유튜브 가끔 보다 보면 메타인지, 여러 영상에서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메타인지 솔직히 전 위키도 찾아보지 않을 정도로 유튜브에서 들은 풍월에 의하면 본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주관적으로 바라보겠죠. 그런데 그거를 남이 보듯이, 쟤는 뭔가를 갖고 있어. 대략 한 몇 점쯤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쟤는 뭔가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될 것 같아. 얘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까지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뭔가 쟤는 어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본인이 본인을 보는 거죠. 그만큼 이분도 제가 봤을 때는 본인에 대해서 관조를 많이 하는 거죠. 본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뭐를 알 수 있는지, 나에게 적합한 길이 뭔지를 굉장히 고민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이 슬라이드에서 본인이 무언가를 알고 본인이 무언가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꿈보다 해몽일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느끼긴 그래서 이제 점점 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이제까지 노력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꾸준하게 열심히 한다는 것이 기본으로 깔립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남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간다면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의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과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학원 다니고 그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워낙 좋은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학교가 시골에 있었고 굉장히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골에 있지만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서는 학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교육을 안 받았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저에게 좋은 선생님이 됐던 거는 주변에 뛰어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가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고 그 친구들과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되 올바른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데 좋은 방향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이 필요하죠.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줄.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 서울에서 부산 가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를 타고 그냥 고속도로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걸어서 옛날 조선 선비들이 다녔듯이 뭐 문경세제를 넘어서 걸어간다 쳐봅시다. 당연히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로 가면 5시간을 가니까 4시간이면 가나요? 어쨌든 빨리 갈 수 있죠. 하지만 걸어가는 사람은 자동차 탄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풍경이라든가 그 지역의 특색 뭐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갈 수 있겠죠. 훨씬 많은 걸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공부를 할 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수학 정석의 기본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고1 때는 공통을 풀죠. 저는 이제 공통 수학, 수원, 수투 전부 다 수학의 정석 실력을 다 풀었는데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1월까지 44단원 중에 11단원까지밖에 못 풀었잖아요. 그것도 공통 수학 실력에 4분의 1밖에 못 풀었는데 그 한 권 책, 3권 중에 한 권을 4분의 1밖에 못 풀었는데 당연히 초조하고 힘들었죠. 하지만 그 방향,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엔 머리가 좋아지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러면서 점점 문제를 빨리 풀게 되고 수원 수투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만에 푼 것 같습니다. 한 1년이 채 안 돼서 풀었던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제 공통 수학의 정석보다 수원 수투가 조금 문제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쉬운 건지 아니면 머리가 좋아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빨리 풀었어요. 결론적으로 머리가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고생을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수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업그레이드, 머리 자체가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몰입이에요, 몰입. 그러니까 몰입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는 얼마나 깊게 생각하는지. 진짜 화장실 갈 때도 가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억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집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 그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요. 샤워할 때도 생각이 나고. 그게 지금까지도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메모장이 좀 필요합니다. 수학 문제 풀 땐 필요 없죠. 어차피 한 문제 갖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마 누워있다가
진짜 스티브 잡스도 울고 갈 만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꼭 적으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평소에도 적는 습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연구 목록들이 한 100개가 넘게 존재하는데 그 중에 별 허접 쓰레기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싶어서 되게 안 들인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지금 끌어쓸 수 있는 연구비는 얼마고, 내가 밑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인력들은 얼마나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가장 할 수 있고 가장 성과가 좋고 가장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을 돌아보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을 좀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자원이 뭐가 있나 잘 보십시오. 어떤 학생은 집이 가난해서 부모님이 크게 못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독고다이로 혼자 난 그냥 교과서만 판다, 혹은 뭐 나랑 문제집 사가지고 알아서 한다. 그리고 저 때는 EBS가 채널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그 EBS에 나온 선생님들이 그래도 엄선된 선생님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뭔지 보십시오. 혹시 내가 잘 살아서 대치동 산다, 그러면은 뭐 대치동에 좋은 선생님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한테 질문도 하고 그 선생님들한테 학원비를 내는 만큼 그 이상으로 충분히 그 기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 생각엔 뭐 기회가 많다고 해서 이런 과정이 더 빨리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해결이 안 되던 문제가 딱 뚫립니다. 무협지에서는 그 혈도가 뚫린다고 하죠. 그러면서 고소가 되는데, 어느 순간 문제가 풀리고 그 하나하나의 기쁨을 알면서 본인의 어느 순간 능력이 뛰어나집니다. 점점점 개선이 돼요. 근데 그 문제는 본인의 능력은 이게 리니어하게 점차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성장합니다. 어느 순간 확 올라가요. 근데 그 전까지는 성장이 없어요. 저 고등학교 때 저희 독서 담당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얘기가, 여러분들 물잔에다가 물을 쭉쭉쭉쭉 넣었을 때 밑에 깔아놓은 휴지는 젖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물이 물잔을 꽉 채우고 그 임계점을 넘는 순간부터 밑에 휴지가 젖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어느 순간까지는 티가 안 나요. 성적이 안 올라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적은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80점이 되는 사람이 95점으로 한 방에 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런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게 순차적으로 오르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서 우직하게 우공이산처럼 산을 옮기는 기분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순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순차적으로 느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그냥 어느 순간 확 올라갑니다. 수능 점수로 따지면 저 때 400점 만점이었으니까 대략 한 320점이던 사람이 380점까지 한 방에 가요.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게 길이 옳은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자기 인생을 걸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stay hungry, stay foolish 있죠. 이게 오늘 슬라이드의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공이사이란 말이랑 똑같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게임인 삼국지를 보시면 여기 조자룡 같은 경우에 능력치가 90이 거의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무력이랑 통솔력도 좋고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분이시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유선이라고 알려진 그 암군의 대명사죠. 이 사람 보면은 능력치가 10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이렇게 다방면으로 타고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방면으로 안 타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유선 같은 존재이냐 아니면 조자룡 같은 존재이냐 모르죠. 왜냐하면 이걸 갈고 닦지 않아 봤으니까. 원성인 상태에서는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그냥 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끝까지 갈고 닦아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제 생각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제 생각에는 하늘이 공평하기 때문에 뭔가의 능력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죠. 제갈량 같은 사람. 무력은 꽝이지만 머리는 엄청 좋죠. 분명히 내가 공부 머리가 없다 하더라도
예술이 뛰어나든지 뭔가 뛰어나든지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다만 그게 나쁜 방향이 아니라면 나는 사람 죽이는 게 뛰어나. 그렇다면 군인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 능력으로 사람을 지키는 좋은 방향으로 자기의 능력을 키울 수만 있다면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됐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방향을 개발을 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그 분야에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요 캡처한 사진들 대부분은 요번 동영상의 경우에는 이 캡처한 것들의 원래 유튜브는 이분 겁니다. 이분 거. 그래서 너무 영상이 저한테 뭔가 영감을 줘서 이걸 급하게 만들게 됐고 진짜 허접하죠. 왜냐하면 저는 메뉴스크립트 쓰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딴 거를 많이 해야 돼서. 그래서 허접하게 만들었지만 혹시나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